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손지면 아나운서, 네. 오늘이 3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3월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오늘이 생애 마지막 날이라면은 손지면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내줄 거예요? 아침부터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한 좀 무거운 질문인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이 제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아침마당 대구도 오늘이 마지막인 거잖아요, 저한테. 그렇다면 이 방송을 마무리를 잘하고 또 내 생의 마지막인 금요일을 좀 사랑하는 사람들 불러서 단출하게 지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야,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저는 오늘이 생애 마지막 날이라면 회사 안 나갈 겁니다. 농담이고요. 네. 제가 왜 이렇게 가볍지 않은 질문을 던졌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 초대한 이야기 손님이요, 네.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책으로 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분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삶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같이 찾아가 볼 텐데요. 일부에서는요,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주 자주 접했기 때문에 좀 익숙할 법한 직업이죠.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정명원 검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 거고요. 2부에서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1,000명이 넘는 환자에게 임종 선언을 하면서 생을 보내고 계신 김여환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꽤 삶의 이야기가 파란만장할 것 같다라는 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빨리 모셔볼게요. 첫 번째 손님 정명원 검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명원 검사님. 먼저 우리 대구 경북 시청자들께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서 지청장으로 일하고 있는 정명원 검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아침마당에서 이제 검사님이 나온 건 처음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상주지청장으로 근무하고 계신데 상주 생활은 어떠신지 일단 여쭤보고 싶네요. 제가 2월에 상주지청장으로 와서 이제 2달째 됐습니다. 상주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고요. 네. 요즘에는 봄꽃이 화사하게 펴서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봄꽃을 또 즐기셨네요. 네. 우리 검사님 별명이 네. 신라 검사래요. 신라 검사. 신라 천년의 도시 그 신라인가요? 대한민국 검사가 아니라 신라 검사라는 별명이 붙게 된 이유가 있죠? 저희 이제 검사들은 2년이나 1년에 한 번씩 임지를 바꿔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전국 어디서나 근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유독 조금 대구와 경북 지역에 많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9번째 임지인데요. 예. 그중에 상당 부분을 대구 경북 지역에 있다 보니 검사들이 이제 저를 신라 지역 검사다 해서 신라 검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사실 우리가 검사라는 직업은 뭐 영화, 드라마에서만 보는 거잖아요. 사실 뭐 실생활에서 만나면 안 좋은 거잖아요. 좋아하는 게 좋은 건데. 네.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검사라는 이미지는 왜 재벌가들 뭐 이렇게 좀 수사하고 또 범죄들 수사하고 보면 강하고 막 좀 권위적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전혀 죄송합니다만 좀 안 그러시거든요. 검사스럽지 않다는 얘기 많이 좀 듣지 않으신가요? 예, 제가 조금 눈도 처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듣는데 오늘 좀 검사답게 보이려고 예, 옷도 좀 각 잡고 입고 왔어요. 그럼 지금 이 검사 일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예. 지금 올해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와.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검사님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그 피의자거든요. 그죠. 요분이 변호사고 이분 피의자 자리인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시선 마주치기가 참 어색하네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검사님 그러면은 뭐 조사받고 그다음에 재판도 하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다 하시지는 않죠. 역할이 나눠져 있죠. 그렇죠. 저희 이제 검사들이 하는 일은 이제 1차적으로 보통은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록을 이제 검찰로 보내면요. 먼저 사건이 잘 수사가 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서 기소를 하는, 그러니까 법원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수사검사 또는 뭐 기소검사라고 부르고요. 그 뒤에 이제 재판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고 그래서 이제 어떤 형을 처해 주시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법복 입고 입고. 가는 네. 사람, 네. 이 사람들을 이제 공판 검사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보통 그렇게 좀 나눠져 있는 편이고요. 저는 뭐 수사 검사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공판 검사도 하고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명 검사님은 국민참여재판 분야 전문 검사로 인증을 받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전문 검사 제도도 잘 몰랐고 국민참여재판도 뭐 듣기만 했지 잘 모르는데 그럼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해서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국민참여재판은요, 말 그대로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법원에 가면 재판을 할 때 판사님, 검사, 변호사 이렇게 해서 재판을 하는데요. 우리 이제 판사님의 자리에 우리 국민 배심원들을 모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판사님이 계시지만 국민 배심원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네. 유죄인지 무죄인지 혹은 뭐 형을 얼마나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는 제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15년째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저는 법정 드라마 좋아해가지고요. 왜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배심원 고르거든요.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맞아. 그러면은 20세 이상 저 같은 사람 누구나 배심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역에 사시는 네? 20세 이상 성인들을 모두 대상으로 해서 오. 배심원 선정 절차에 참여해 주십사. 무작위로 법원에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네. 그것을 받으시면 네. 법원에 그날 오시면 되고요. 법원에 오시면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검사와 변호사가 어떤 질문을 드리고요. 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저희가 이제 배심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10분 아니면 8분 이렇게 배심원으로 선정이 되시고요. 그분들과 함께 이제 그날 재판을 하는 거죠. 저한테는 왜 편식 한 번도 안 왔어요. 좀 아쉬운데 그러면 검사님께서 특별히 국민참여재판을 선호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국민참여 재판은요,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률 용어나 아니면 네. 법률적인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떤 일이 있으면 법률가들이 그냥 검토해서 그냥 답을 내면 끝이었어요. 그것은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는 아니었죠. 그런데 국민들을 직접 배심원으로 모시고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떤 답을 내놔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과정이 국민참여재판이거든요. 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원래 국민들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의 주인인 국민들께 여쭤본다는 그 과정 자체가 보람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을 맞추고 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쉬운 용어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그 과정들이 저는 좀 보람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조금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막 얘기만 들어도요. 업무 봐야 될 서류도 많은데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럴 것 업무량이 같죠. 정말 상당할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 평소에도 업무량이 되게 많으시죠? 예. 업무량 많죠. 전혀 거리낌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네. 집무실 그 장면을 화면에 담아왔거든요. 한번 보면서 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사무실이죠. 제 책상입니다. 지금 책상은 아닌데요. 이거는 네. 골무네요. 네, 이것은 찢어진 제가 건가요? 쓰던 골무입니다. 찢어져서. 아이고. 이거는 뭔가 눈에 익숙한 장면이에요. 맞아요. 네, 드라마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기록을 쌓아놓은 보자기. 저 기록 가지고 이제 저 재판정에 나가야 되는 네, 거예요. 법원에 이제 갈 때 네. 그날 재판할 기록들을 보자기에 쌓아놨다가 가지고 가서 재판을 하죠. 마지막에 저 찢어진 골무가 좀 인상적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이 골무 딱 끼고 막 서류를 보잖아요. 근데 저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업무량이 많으신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업무량이 많기도 하고 아침에 일단 출근을 하면 골무를 끼고요. 저녁에 거의 퇴근할 때 빼거든요. 네. 한 몸입니다. 내 몸의 일부군요. 네, 이렇게 해서 많이 찢어지기도 하고 닳기도 하고 그래서 골무가 항상 옆에 있어야 조금 안정이 되고 그래서 골무를 끼고 기록을 빨리 넘기기 위해서 골무를 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검찰청에 출입 통지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은 이제 지문 등록하고 들어가는데요. 네. 저희는 지문 잘 안 나옵니다. 골무 네, 이거 기록을 많이 넘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골무를 이용을 하죠. 대구지검 상주지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명훈 검사님은 사실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바로 그 화제의 책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이라는 책을 써서 이름을 얻으셨는데 네. 저는 책 나오자마자 바로 사가지고 몇 세까지 찍었는지 모르거든요. 네. 현재 몇 세까지 찍으셨나요? 몇 세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아주 많이 팔렸다고 예. 들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아니 근데 네. 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한 검사 10년 넘어가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네. 우리가 뭘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우리가 검사라고 하면 이제 TV에 나오는 검사, 막 재벌 수사하고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고 그런 검사들을 주로들 생각하시잖아요. 저희가 검사로 일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일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을 안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즈음에는 정말 내가 검사인데 검사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는 사람인지 스스로 좀 답을 찾을 필요가 있었고요. 네. 저처럼 막 매일 그 골무 끼고 고생하면서 TV에 나오는 모습과 우리 모습은 너무 다른데 우리는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 동료들, 후배들한테도 좀 같이 답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 너무 쓰고 싶어서 아침에 1시간씩 일찍 출근해서 쓰고요. 또 이제 쓰다가 출근 시간이 되면은 다시 일을 하고 저녁에 또 1시간 정도 더 쓰다가 가고 그렇게 해서 짬짬이 썼습니다. 근데 정말 얘기를 듣다 보면은 만나는 사람 대부분이 사실은 죄를 지었다고 의심받는 피의자들이잖아요. 그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책 제목이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이에요. 여기서 민원인이랑 누구를 뜻하시는 거예요? 민원인이란 많은 모습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피의자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또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뭐 고소인, 고발인들도 있고요. 증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수많은 국민들도 계세요. 저는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범죄라는 영역에서 국민들이 물으시는 거죠. 이 일을 이제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큰 민원 그 물음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검사의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답을 열심히 찾아보겠다.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답이 있을지를 열심히 찾아가 보겠다라는 의미로 친애하는이라는 표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의아했던 게 민원인들 중에서 좀 제기를 하는 방법이 거친 분들고 좀 범죄자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왜 친애하는을 붙였을까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많이 이제 거칠게 하시는 분들, 또 저희가 낼 수 없는 답을 요구하시는 분들을 뵈면 많이 힘들죠. 제 책에도 그 힘들다고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힘든 것과는 달리 힘든 것은 또 별도로 두더라도 그분들을 대하고 그분들한테 답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그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친애하는 관점을 가져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 가운데 검사님은 기소보다 불기소를 더 잘하는 검사라는 대목이 나와서 저 놀랐어요. 검사 입장에서 기소보다 불기소 더 많이 하면은 뭐 업무 성적에도 포함 안 되고 불리한 거 아닌가요?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소를 많이 해야 이제 실적도 예. 많이 쌓고 네. 그래서 승진도 빨리 하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저를 걱정해 주시는 예. 분들 많으신데요. 사실은 검사들이 하는 일은 기소만큼 불기소도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이것이 이제 죄가 돼서 법정으로 가자라고 판단되는 기소의 영역만큼 이것은 처벌할 수 없는 영역이라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뭐 여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는 부분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역시 기소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기소를 줄이는 것도 검사의 네. 역할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사평가엔 전혀 불이익이 없는 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저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책을 읽었을 때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책에서 검사님 본인은 이끼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일반인, 저희 같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검사가 좀 힘과 권력의 뭐 상징이라고 하면 좀 과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끼랑은 좀 연관성이 쉽게 이어지지가 않아서 왜 이끼라고 표현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숲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있잖아요. 네. 큰 나무도 있고 뭐 화려한 꽃도 있고 또 이끼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검사들도 다양한 검사들이 있어요. 어디선가는 주목받고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큰 사건을 해서 이제 언론에 나고 그런 검사님들이 있습니다만 또 한 대부분의 검사들은 매일 오고 있는 그 사건들을 열심히 이제 일을 처리하면서 특별히 이름 날 일 없이 그냥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검사들이 대부분이고요. 대부분이어서 이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이끼가 아닐까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끼가 나무에 비해서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거나 하찮다는 생각이 전혀 아니고요. 이끼가 이끼로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역시 검사 스타일은 아니에요. 뭐 기소보다 불기소를 더 이렇게 추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자신을 뭐 나무나 꽃보다는 이끼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신 봐서는 글 쓰는 감성 소녀 같은 느낌이신데 어쩌다가 검사를 하시게 되셨어요? 막 어릴 때 나는 커서 정의의 검사가 될 거야 이렇게 네.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고요. 생각해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인생에 있어서 선택의 단계들을 밟아오다가 어느 순간 검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법대를 갈 생각이 없었는데 법대를 갔고 사법시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난 이후에도 나는 검사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땐 저도 검사는 그냥 뭐 대단한 권력 집단이거나 힘이 센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조금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은 저희가 이제 실무 수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무 수습을 하면서 검찰청에서 이제 2달 정도 수습을 하는데 그때 제가 조사했었던 사건은 그런 사건들입니다. 뭐 그 고물 수집하시는 분이 어디 가서 이제 물건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이제 그게 절도가 되고 뭐 그런 사건들을 이제 수습생이니까요. 그런 사건들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검사라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라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어떤 것들을 찾아내는 재미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검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보시니까 어떻게 적성에 잘 맞는 일인가요? 일단 조금 힘들고요. 힘들고 저는 좀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분쟁을 싫어합니다. 뭐 어디 가서 뭘 따지고 뭐 그런 것들 잘 못하고 그냥 좀 조용히 살고 싶어 하는 성향이라서 어떤 때는 내가 왜 이 검사를 해서 이렇게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게 또 사건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더 심하게 들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도 있죠. 네. 그러니까 사건의 결이 저의 성향과 잘 맞는 때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때들도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사건이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뭘 수도 특정해서 없나요? 너무 많구나. 말씀드릴 수가 없고 네. 제가 숫자에 좀 약하거든요. 네. 숫자에 좀 약한데 그거를 극복한 게 저희가 한창 이제 조세 사건 전담을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많은 숫자들을 네. 봐야 해서 그때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숫자를 보는 눈이 조금 뜨인 것 훈련이 같아요. 됐네요. 네. 그럼 반대로 네. 내가 이 검사 일에 적성이 비록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참 보람이 있다. 이런 사건 해결하니까 참 괜찮다고 느꼈던 그런 사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기소를 하고 예. 이제 법정에 가서 이 사람을 그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해 달라 이렇게 그런 일을 합니다만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피해자의 아픔이나 상처라는 것은 저희가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고 형을 받는다고 해서 치유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항상 좀 부족하다,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할 때 그 피해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좀 최대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어떤 유죄가 나고 형이 나왔을 때 그 피해자분께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혹은 피해자분 이미 돌아가셔서 돌아오실 수 없는 분이신데 그 남은 유족분들께서 그나마 고맙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참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 제가 할 수 있는 그 소임을 일의 다했구나. 보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네. 그 절도로 몰리셨던 곡물 수집하는 분은 유죄를 받으셨을지 무죄를 받으셨을지 너무 옛날 사건이라 기억은 안 나실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절도가 되는 이유가요. 이제 주인이 있는 물건을 그렇죠. 이제 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음. 절도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법률상 보면 유죄가 맞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을 네. 살펴서 혹시 이분이 정말 모르고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렇죠. 또 네. 살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너무 이제 사정이 어렵구나 이런 분들께는 이제 다시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서약을 받고 저희가 기소유예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땐 좀 내가 한 사람 살렸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굉장히 보람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좀 내가 정말 친애해서 네. 잘 해결해서 또 보람을 느꼈다 이런 경우 뭐 실예로 몇 개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실예가 좋은 예가 많으면 좋은데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제가 이제 좋은 최선을 다해 결과를 찾아서 기소유예를 해서 다시는 이러지 맙시다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잘 사셨다라는 소문은 저희한테 잘 사시면 저희한테 다시 안 오시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가 다시 뵙게 되는 분들은 아이고. 재발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저희를 거쳐 가신 다음에 이제 무소식인 분들 진짜 무소식이 희소식인 직업이 그런 검사네요. 분들이 저희한테는 정말 희소식임을 그렇군요. 네. 정말 우리가 피해자를 만날 때 정말 딱 봐도 죄질이 나쁜 범죄는 그냥 단박에 그냥 이건 어떻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처럼 생활고 때문에 아니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좀 안타까운 사건으로 만나는 분들도 많죠. 네, 많으시죠. 네. 이제 뭐 범죄를 저질러야겠다.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뭐 경제적인 기반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기반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신데 잘 보호를 못 받으셔서 범죄로 계속 연관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사건들이 사실은 다루기가 어렵고 마음이 저희도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저희는 이제 기소하고 형을 주고 이런 일을 하지만 그 뭐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적 기반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그런 일을 하시는 단체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과 연계해서 저희가 좀 합당한 답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 조사할 때 왜 뻔히 보이는데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딱 뭐 증거 이렇게 제시합니까? 아니면 이봐요 장윤정 씨 저요? 호통을 치시는지 뻔히 보이는 거짓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호통을 정말 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있고 거짓말은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정 정도는 거짓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화가 나는 거짓말은 자기 죄를 빠져나기 위해서 피해자한테 죄를 이제 덮어 씌우려고 하는 피해자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짓말들은 정말 저희도 화가 나요. 그런데 화를 참아야죠. 그 자리에서는 이제 화를 직업이니까요. 참아야 하고 우리 그 형을 정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수사를 합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저는 뭐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거짓말을 잘했을까? 아니면 살면서 뭔가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거짓말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 분들은
딱 필요한 부분만 거짓말하지 않고 아주 많은 부분들을 섞어서 거짓말을 하시면서 이제 혼란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천태만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사 생활의 상당 부분을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근무하셨잖아요. 네. 어떤 점이 좋으세요? 일단 제가 쓰는 언어를 사투리를 같이 쓰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친밀감이 좀 네, 있군요. 제가 사투리 안 쓰시는데? 지금 안 쓰잖아요. 제가 이제 사투리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마음이 편해지면 사투리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할 때는 사투리를 쓰지 않아요. 그랬는데 우리 지역으로 와서 사투리를 쓰면서 일을 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우와. 훨씬 많이 소통이 되고 네.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 일할 때는 조금 마음 편하게 네.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검사님을 모셨는데 말의 힘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 주는 말의 힘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집은 계속 대구이신 건가요? 대구 근처에 근무를 하실 때 그럼 가족들은 다 대구에 사는 저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두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대구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네.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일을 하고 주말에 대구에 오고 그렇게 하죠. 지금 워킹맘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그러면 몇 학년? 아이들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그렇습니다. 아이고. 손 많이 갈 때다. 지금 검사님은 손 상주 많이 계시고 애들은 대구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 많은 워킹맘들이 공감하시겠지만 한창 손 많이 갈 때인데 그러니까. 내가 옆에 못 있어줘가지고 좀 미안하다 이런 생각하시죠? 많이 미안하죠. 네. 이제 큰 애는 이제 뭐 엄마가 적당히 없으니까 좋아하는 것 같긴 하고요. 네. 작은 애는 아직 월요일 날 헤어질 때마다 엄마 오늘 꼭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해서 네. 마음이 좀 아프기는 한데 그래도 네가 학교에 가듯이 엄마도 이제 회사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간을 많이 같이 못 보내는 대신 좀 네. 질적으로 많이 같이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같이 살 때보다 요즘에는 오히려 뭐 전화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서로 속 깊은 얘기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주말에는 또 시간을 확실히 아이들하고 보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짝 걱정스럽네요. 중학생과 초등학생이잖아요. 네. 남매? 네. 예, 정말 많이 싸우거든요.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예민한 중2와 아직까지 아기 같은 초등학생인데 이게 싸움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엄마가 검사잖아. 이 분쟁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가 어머, 이게 참 너무 궁금한데? 솔로몬의 지혜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하시는지. 모든 분쟁에 있어서 이제 네. 잘못한 사람과 잘못 안 한 사람이 있죠. 네. 그런데 그것만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도 어떤 지점에서는 억울한 지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가 잘못했어라고 하더라도 어떤 지점에 억울한 점이 있으면 잘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최대한 양쪽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양쪽의 입장을 들은 다음에 좀 스스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네.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쉽지는 않지. 저는 애들보다도 네. 이렇게 남편분이 참 걱정이 많아요. 또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혹시 그 남편의 뭔가 행동이 좀 수상쩍다 이런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오늘 나 친한 친구 부모님 돌아가셔서 상가집 가야 돼. 근데 보통 집은 넘어갈 수 있어. 근데 검사시잖아 아내가. 뭔가 예리하게? 그럼 당신이 장례식장에 입장한 시간이 CCTV 확인 결과 9시 10분이고 장례식장을 빠져나온 시간이 9시 50분이야. CCTV 나왔어요, 시간은 지금. 40분밖에 없는데 당신이 귀가한 시간은 새벽 수사예요. 1시간 넘었어. 그 나머지 3시간 동안 당신은 알리바이가 없어. 이러시진 않겠죠? 아닌가? 저희가 이제 밖에서 수사를 많이 하니까요. 네. 집에 가면 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하던 수사를 집에서는 잘 안 하려고 네. 하고요. 또 밖의 법과 집안의 법은 또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최대한 수사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항상 촉은 살아 있죠. 뻔한 거짓말하면 그거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뻔한 그럼요. 거짓말. 집에 오면 이렇게 탁 풀어지고 싶기 때문에 꿈이 국수집 사장님이신 아. 거예요. 뭐 이렇게 뭔가 국수하면 우리가 뭔가 영혼을 위로해 줄 것 같은 그런 오.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위로받는 사람들의 국수집이라는 이미 또 이름을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진짜요? 아직 그 꿈은 유효하신가요? 네, 제가 이제 옛날부터 네. 국수를 좋아했어요. 아.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국수집을 하나 차리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이제 책에다도 썼는데 네. 국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좀 기운이 없거든요. 많이 기운이 없는 스타일이라서 국수는 먹는데 되게 편해요. 기운 없을 때 후루룩 먹으면 이제 배도 든든해지고 금방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한테 힘없는 사람들한테 좀 위로를 줄 수 있는 국수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위로받는 사람들의 국수집 이름을 지어줬는데 네. 그 검사로 계속 일하는 동안 점점 요리 실력이 떨어져서요. 꿈과 멀어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점점 국수집을 열 수 있다는 희망은 조금 사라지고 있고, 아이고. 그 대신 어떻게 이제 국수 같은 위로를 좀 드릴 수 있을까? 네.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얘기 좀 더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오랜 세월 대구 경북직에서 근무하셨고 지금 현재 또 상주지청장이시니까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 상주지청은 이제 문경, 예천, 상주 이렇게 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주민 여러분 제가 뵌 지 이제 한 2달 정도 되었는데 검찰청은 평소에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곳인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가도 뭐 지역에 어떤 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이제 든든한 이웃으로 함께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잘 할 테니까요. 많이 네. 도와주십시오. 이 상주 문경 예천 분들 아마 우리 검사님 지나가다 뵈면 국수 한 그릇 사드리고 싶어서 안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네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검사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검사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